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고회사 서비스플랜 코리아의 강지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사실 한류 하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K-파워 하면은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저는 또 한류 하면은 K-이노베이션, K-테크놀로지 또 기업들이 만들어 나가는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브랜드, 인간은 사실은 먹고 자고 욕망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저희 음식을 사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브랜딩 관점에서 한류를 또 보고 있고, 기업들이 요즘에 와서는 칸 라이언즈라는 세계적인 광고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브랜드의 어떤 액티비티와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의 스토리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라는 기업에 대해서 짧게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닷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첫 번째 충격은 시각장애인들의 90%가 후천적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녹내장이나 안압이나 어떤 질병의 그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누구나 완전히 안 보이는 거를 저희는 블라인드라고 하고 정말 거의 희미하게 보이는 거 비주얼리 임페어드라고 하는데 그런 시각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라는 기업은 2014년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출발점은 지금 보시는 포셀 액추에이터, 정말 혁신적인 액추에이터였어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 점자셀은 다른 점자셀보다 대단히 가볍고요. 저렴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정말 뛰어납니다. 2016년에 닷은 닷와치로 세상의 모바일 점자와 점자 와치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닷 미니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슈스만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닷 트랜슬레이션 AI 엔진으로 모든 디지털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2년 전에 이거는 서비스 플랜에서 선제안에서 같이 만들게 된 닷고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카메라로 사물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시야 앞에 있는 사물들을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혁신은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와서 닷패드라는 게임 체인지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정보의 84%는 시각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제 머리 모양이 사자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시각장애인은 사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저희는 사자나 구름의 모양을 너무나 편하게 인지를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것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인지의 이런 단순한 부조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무서운 것은 이런 인지 부조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수학연산을 배운다거나 이런 다이아그램이나 이런 복잡한 이미지들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된다거나 일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는 또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끊임없이 배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2014년에 닷의 창립자인 김주윤, 에릭킴 대표가 점자 성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돼요. 이 스토리는 점자로 된 블라인드, 그러니까 맹인인 친구가 점자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크냐. 알고 봤더니 성경 한 권을 점자 책으로 만들려면 벽에 이렇게 정말 두 줄에 책장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저렇게 두껍고 불편하고 들고 다닐 수조차 없죠. 저희는 이북이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화학에서의 분자 구조나 아니면 원소 기호 같은 것들 있죠. 저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려면은 이미지로 인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주제에서는 음성 설명으로는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기존에 사실 점자기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비싸고 크고 두껍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셀의 기술적인 한계와 또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저 밑에 보시면 한 줄짜리 셀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글자만 읽을 수 있죠. 결국에는 전 또 두 번째 충격은 아이들이 수학연산은 세로, 더하기나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는 세로 연산이잖아요. 수학연산은 세로 연산인데 점자가 세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수학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라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저는 닷과 일을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아왔는데요, 닷과 함께 일하면서. 그래서 닷은 이러한 정말 기술의 불평등, 기술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혁신하고자 저희가 모바일폰이나 아이패드로 이렇게 편한 삶을 누릴 동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본단의 인지행위, 그런 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혁신하고자 미션을 가지고 7년간의 집요한 개발 끝에 올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최초의 스마트 촉각 그래픽 디스플레이인 닷패드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 점자기기에 비해서 크기나 무게, 에너지 소비량을 10배 이상 줄여주는 특허받은 3세대 닷 액추에이터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닷패드를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무선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에 모바일폰이라든지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내가 보는 모든 텍스트와 정보들을 닷패드 점자로 읽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닷의 AI 엔진이 저 이미지를 스캔해서 저렇게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적인 거나 공부나 정보의 인지뿐만 아니라 더해서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웹툰 관계자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웹툰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닷패드로 웹툰을 볼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사진을 찍어서 내 얼굴을 만져볼 수도 있고, 저희가 올해 5월에 안드레아 보첼리를 만났을 때 닷패드를 한번 시뮬레이션 했는데 가장 이제 놀랐던 게 자신의 서명을 점자로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서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닷패드 자체는 이런 점자셀을 키오스크에 심어서 각종 그 교통 안내 정보라든지 뮤지엄에서의 어떤 그 관람을 하는 것들,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이런 주요 대학교 시설에도 저희가 정보 안내로 이제 보급을 하는 사업을 닷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저희는 이제 닷에서도 베리어 프리 사업에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억세서블 할 수 있는 장벽이 없는 진정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닷과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닷에 대한 소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시장 규모로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닷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버먼트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에 이제 점자를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B2B 단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약 1,600억 달러 그리고 200조 정도의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닷패드를 출시하면서 상당량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닷은 2015년부터 글로벌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전담하는 저희 서비스 플랜이라는 광고 회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독일 민헨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4,500명 그리고 30여 개 해외 지사를 둔 되게 창의성이 뛰어나고 저력 있는 광고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 지사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본사 소속의 경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제가 닷을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건 2015년이었어요. 만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주도를 하던 시대였어요. 공유경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였죠. 그래서 제가 구글 테크크런치에 참가를 했는데 한국에서 10개의 스타트업이 5분간 자기소개라는 피치 오프를 하는데 저는 또 충격을 받게 됐어요. 또 많은 충격과 깨달음을 하죠.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모델 제공하면 이제 광고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광고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나는 스타트업과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의 이노베이티브한 임펄스를 우리 조직에 도입을 해야겠다고 해서 직접 닷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닷은 2014년에 창업을 해서 대단히 초창기였고 한 4명, 직원도 4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에릭 대표님 창업자이고 공동 창업자이고 CTO인 성기광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닷의 상황은 이미 기술 특허를 많이 취득해 있는 상태고 포브스라든지 BBC 같은 언론에서 피처링되고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좀 자신이 없어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 달 뒤 제안을 하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죠. 돌아와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이제 쉬운 기술인데 이 이제 기업의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이거 다이과도 같은 존재죠.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시킬 것인가 좀 고민했을 때는 기존의 프로세스랑 우리 팀 구조는 안 되겠다 결론 내리고 본사의 보드 매니지먼트 계신 이 세 분에게 제가 컨택하고 이메일을 썼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되게 잘생기신 저희 플로리안 할레 회장님이시고 왼쪽은 마커스 노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님, 우측은 이제 저희 제작을 총괄하는 수장이신 알렉산더 실 세계적인 CCO입니다. 이 세 분에게 제가 저에게 팀과 리소스와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회장님은 좀 스캡티컬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피를 받고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프로보노로 이렇게 스타트업과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은 정말 작고 미미한 다윗 같은 존재지만 나는 이 다윗이 분명히 세계 시장을 혁신하고 우리 서비스 플랜 그룹에도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의 승인을 받고 저희는 팀 구성을 하게 돼요. 저는 서비스 플랜이 닷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K 이노베이션으로 이제 성공시켰던 그 비결에는 저희가 컨트리뷰션 비결에는 삼위일체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존의 조직을 혁신해서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인 팀을 구성한 것이에요. 아까도 생 교수님께서 센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마진에서 일어난 항상 경계나 변방에서 일어나거든요. 요즘에는 통합 모든 것이 융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00년도 초반에 경제학 같은 이론들이 예측이 될 때 심리학자들이 경제학 필드에 들어와서 예측한 이론들이 유효하게 맞아 떨어졌고 또 그러한 경제학자들이 노벨상도 많이 수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100년 전부터 저희는 융합에서 마진에서 변방에서 항상 혁신이 일어난다는 흐름들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크리에이션 팀이 있고 뭐 전략을 하는 플래너가 있고 미디어 담당자가 있고 부서가 다 따로 있는데 저희는 그 모든 디서플린 담당자를 한 팀에 넣고 모았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없었죠. 그래서 서울과 함부르크를 통합하는 원 이노베이션 팀을 구성한 것이 저희의 성공 비결이 아니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서비스 플랜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모든 영화와 이제 K-팝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된 비결에는 뭐 피땀 어린 노력과 진정성에 더해서 저는 유니크니스, 독창성, 나만의 유니크 보이스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닷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시계 프로토타입도 안 나와 있을 때였고 초창기 회사 속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술만 얘기를 듣고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통합적인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로 정말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행위를 본다는 것을 촉각으로 대신하는 터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흡수하고 세상과 교류하고 비로소 세상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되게 직관적인 스토리와 컨셉트로 닷의 브랜드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그라인을 바탕으로 저희는 2년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달 뒤에 닷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참석했던 닷의 COO인 김지호 고문님과 대표이사자 창업자인 에릭 김 대표님께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됐다. 이게 서비스 플랜이라는 회사가 닷이 아닌데 닷보다도 닷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기술에는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좀 스토리텔링이나 커뮤니케이션 자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됐다. 되게 쿨하게 피를 썩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를 썼고 저희의 파트너십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 2년쯤 일하고 나서 2년쯤 뒤에 이제 닷의 김주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자신감을 심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서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감동 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하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플랜의 인적 물적 자원
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영화나 이런 부분도 자본이나 배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도 정말 세계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킹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송사나 기자분이나 저희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포춘 100대 광고주 분들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소개드릴 도이치텔레콤에도 다 와치를 PPL 하게 되고 기업들과도 밸류체인을 많이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세계 시장에서 닷을 어쨌든 더 두라지고 빨리 성장하게 한 큰 물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좀 일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스타트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전략은 스타트업이 성장기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고인물이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큐레이션해서 닷과 상의를 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닷을 외부로 드러내서 모멘텀을 크게 만들고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 스케일러블하게 성장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했고요. 중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자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 저희가 웹사이트 리뉴얼을 한다거나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어엔드 캠페인으로 다 마치 세일즈 프로모션 캠페인을 저희가 담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또 2년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닷고와 같은 앱을 선제안하기도 하고 또 올해는 닷패드가 출시됐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경제 대국에서 저희가 닷의 서플라이 체인도 확보하고 주력 사업을 크게 이제 서포트하는 이런 일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2015년부터 쭉 해왔던 일들 중에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되게 재미있는 성과들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릭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보첼리를 만나는 게 너무 꿈이다. 보첼리와 연락해서 미팅 주선해 줄 수 있겠느냐. 될까? 라고 생각을 했죠. 4명, 5명밖에 없는 스타트업이었으니 그래도 열심히 연락을 했습니다. 모델 에이전시가 있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통하면 레이어가 끼고 오래 걸리고 비용이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첼리 재단을 여러 번 컨택했고 갑자기 되게 이런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2015년 6년에 우리가 밀라노 엑스포에서 보첼리 재단이 MIT의 식센스 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또 초청을 하겠다. 와서 기술 교류를 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라노로 날아가서 꿈 같은 만남을 가지고 또 김주윤 대표님과 보첼리는 1대1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좀 이런 사심도 있었어요. 광고회사니까 원래 초창기에 저희가 가져간 아이디어에 브랜드 앰버서더로 블라인드 테너의 보첼리 씨가 출연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가 섭외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성사는 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는 또 세계적인 어떤 건축가인 안도 다다우나 아니면 랜디 주코버거 같은 명사들이 강연을 하는 코리아 헤럴드 디자인 포럼에 김주윤 대표가 키노트 강연을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모멘텀들이 있었고 또 CSUN이라는 그 이제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박람회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CSUN에서 이제 저희의 이 유명한 이분과 함께 저희가 또 사진도 찍고 많이 교류를 하고 되게 쿨하게 뮤지션이라서 그런지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매년 저희 부스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좀 절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사진 다 사용해도 된다. 되게 기뻤죠. 그리고 나서는 몇 년 뒤에 되게 우연찮게도 보니까 저희 본사에서 도이치텔레콤 통신사의 광고를 수주한 거예요. 우연찮게 봤더니 모델이 보첼리 씨였어요. 그래서 본사에 또 연락을 했죠. 저희 보첼리 씨가 닷 와치를 끼고 광고에 등장하면 안 됩니까? 무료로 PPL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 아까 CCO인 알렉스 실이 도이치텔레콤의 보드에 직접 PT를 해서 무료 PPL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막 꿈 같은 정말 무료 광고의 기회가 컸죠. 이렇게 다 와치를 끼고 광고에 등장하는 장면이 유럽 전역에 방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닭과 일한 지 한 8개월 뒤에 2016년 초에 처음으로 LA의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닷의 브랜드 필름 영상을 제작하고 촬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저희가 그해 6월에 칸 라이언즈 광고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 인생 최초로 2개의 골드 라이언즈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닷의 지속적인 브랜드 인큐베이션을 총체적으로 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 광고 무대에서 영예로 상들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이 위에도 사실은 중국에 런칭을 할 때 아까 모차의 박정현 대표님과 사실 이거는 같이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줬을까 생각했을 때 로컬 스토리를 가진 패션 모델인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왕 레이 씨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그녀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과 이제 여러 매체들과 협업하면서 또 중국 시장에 닷와치를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중반기에는 이렇게 북미 소비자들과 소셜 챌린지도 하면서 시장별로 다르게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재미있는 작업들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약을 드리면 이러한 저희는 어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페이드 미디어를 뭐 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어떻게 보면 언더밸류를 많이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맥시멈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택했고 이러한 전략적 창의성과 실행력으로 어떻게 보면 닷을 위한 큰 물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서프라이즈인데 올해 6월에 저희가 닷 패드 출시하면서 브랜드 캠페인으로 칸 광고제에 다시 출품을 했고 저는 사실 기대를 못했는데 티타늄 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이는 한국에서 10년 만에 그리고 2번째 상이고요. 티타늄은 골드상 윗단계이기 때문에 메달에 컬러가 없습니다. 골드나 브론즈, 실버가 없고 티타늄 하나만 있는 상인데 정말 이제 이런 영예로운 어떤 또 기회들을 통해서 닷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올해 5월에 닷에서 다시 한번 또 보첼리와 미팅을 요청하시더라고요. 7년 만에. 그래서 연락이 끊겨서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열심히 연락을 했죠. 근데 또 연락이 어떻게 또 닿아서 보첼리 씨가 투스카니에 있는 본인 저택에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미팅을 가지자라고 하셔서 닷패드를 들고 김지훈 대표님과 성기강 대표님과 저희 3명이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닷패드 시뮬레이션을 저희는 1시간을 잡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노래도 부르시고 막 가족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4시간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커피 마시고 진짜 친구처럼 얘기되면서 너무 이 닷패드의 혁신적인 기술에 뛸 듯이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이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논의를 해보자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 그 LA 콘서트에 초대됐었는데 못 갔습니다. 영업을 저희는 일을 했었고 돈을 벌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보첼리 씨의 딸이 아빠, 이태리어로 바보가 아빠예요. 아빠하고 이렇게 하트를 그려서 보첼리가 닷패드로 만졌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좋아하시던 표정을 솔직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재 보첼리 씨와 재단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 아이들 특히 닷패드를 보급하고 도와주면서 저희가 이제 그들을 서포트를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계속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모든 7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을 2가지 얻었고 결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까도 저희는 돈을 써서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현재도 이제 이런 세계적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과 기술 협업을 닷은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뮤지엄이라든지 각종 가버먼트나 단체들 그리고 더해서 저희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희만 하지 않고 닷의 제품의 모든 디자인은 세계적인 전임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디자인 그룹인 유영규 디자이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클라우드 앵코라는 회사가 유영규 대표님의 디자인 회사예요. 그리고 파울러스라는 또 프로덕션과 영상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등 저희 자체적으로도 파트너십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구축했고 다투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되면 생태계 안에서 우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UN이 SDG 골 17가지에서 정한 17번째가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그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행 수단의 강화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 섹터 하는 어떤 콜라보레이션들, 파트너십을 이제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티브 잡스도 네트워킹 드리븐으로 일하는 걸 본인 삶에 구조화해서 성공을 이뤄냈듯이 저희도 이렇게 네트워킹 드리븐, 파트너십 드리븐을 일했을 때 더 큰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러닝과 이제 결실은 아까 저희 회장님이 스타트업이 되게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약간 눈치도 초반에 보였어요. 그런데 닷을 통해서 저희의 그 혁신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하면서 지금 180도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네네 이제 50년 동안 저희가 기업이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미네네 중앙역 근처에 사옥이 있었어요. 거기 2,500명 정도가 이제 입주를 했는데 사옥을 이전하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성수동 같은 공간에 이제 이전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공사 중일 때 3개의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랐던 거는 이 동을 세 번째 동에 전체 동이 스타트업 입주 공간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들과 적극적으로 콜라보레해서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스타트업의 보수적이었던 저희 조직이 조직 전반의 이런 혁신이 닷을이라는 작은 물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저희 기업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아 보첼리 씨가 빌리브라는 앨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앨범에서의 빌리브라는 컨셉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완전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세상에 돌려주고 우리 사회에 불우하거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기회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성취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보첼리 씨의 사상과 철학이 저희 닷과 서비스 플랜이 하고 있는 이 일들과 너무 잘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스토리는 닷과 서비스 플랜 양자 간의 믿음이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좋은 세상을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의미 있는 결실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함께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한류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웹툰, 패션, 음악, 푸드, 뭐 기술과 기업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할 때 더 많은 문들이 열리고 더 많은 기회 요소들이 열릴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